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일간 민생투쟁 대장정을 끝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에 출마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참 정치권이 이렇게 끊임없이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총선 시기에는 계속 돌아가고 있네요. 아니, 뭐든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여야가 극렬한 말 싸움을 벌이고 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시정잡배도 함부로 내뱉기 힘든 욕설을 섞은 공방을 네. 벌인 이유가 네. 저는 모든 게 총선 때문이라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서울 종로에 출마한다는 설이 사실 있는데요. 서울 종로가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어떤 상징성이 있는 지역인데요. 네.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도 여기서 당선돼서 아마 대선 가도에 올랐죠. 네. 하지만은 종로가 또 만만치 상징성도 않죠. 있지만 위험 부담도 큽니다. 맞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정세균 국회의장이죠. 지난 그 전반기 국회의장이죠. 20대 국회 전반기 네.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과 맞붙어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명성에 금이 가서 이제 한때는 여권의 어떤 그 가장 어떤 유력한 대선 주자의 후보에서 네. 지금은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저요 하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첫 자기밖에 없다, 모두가. 그래서 아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황 대표하고 했던 악연도 있죠. 이게 공안 검사와 그 전대협 학생회 간부로 네. 만났던 입장에 있어서 검찰에서 조우했던 그리고 최근에 또 뭐 황교안 대표가 네. 임종석 실장을 디스한 적도 있죠. 네, 네.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본 적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임 실장이 반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뭐 그 외에 또 이낙연 국무총리도 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도 공천만 해주면 뭐 자기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황 대표나 이 총리는 종로에서 출마했다가 뭐 서로가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낙선이라도 하게 되면은 치명상을 입는다고 봅니다. 낙선되면 네. 대선 후보에서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밑져봐야 본전 그렇죠. 이기면은 뭐. 아마 뭐 네. 자기도 바로 대선 후보 반열에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마다하지 않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종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여전히 그 대권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종로 지역구를 내놓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황교안 대표는 그 장외 투쟁을 통해서 어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 내 평가에서도 사실은 뭐 상당히 저는 괜찮은 성적을 매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정치 초년생이어서 아마 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 당 대표가 된 뒤에 지금 한국당에 순조롭게 지금 안착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장외 투쟁을 통해서 집토끼만 잡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뭐 지금 탄핵 이후에 흩어진 보수를 결집시키고 대선 주자로서 어떤 자기 입지도 다진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 원내대표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장애 투쟁에 이제 자기 존재감을 부각했는데 뭐 몇 가지 불안감도 노출한 건 사실입니다. 예. 최근에 네. 그 경산의 은혜사를 방문해서 예.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예. 네, 네. 그 법요식에서 예. 불교식 갑장을 하지 않는 바람에 예. 지금 불교계, 기독교계, 그러니까 종교계 간의 갈등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예, 뭐 부처님이 오신 날이 지난 5월 12일이죠. 네.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네. 자유한국당이 그 전국 장애 투쟁에 나섰을 때입니다. 아마 그때 경북 영천 지역도 방문하고 뭐 경산 지역 가까운 데서 잤습니다. 아마 네. 경산 지역에 머물던 황 대표가 은혜사를 초파일에 방문해가지고 법요식에 참석했는데 불교식을 의식이네 합장은 안 하고 그냥 사진으로 봐도 자기가 그냥 두 손을 모으고 네, 그냥 가만히 네.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네, 네. 참 가시기 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안 가도 욕을 얻어먹고 예. 가도 또 문제가 있고 어쨌든 황 대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침례교 신자죠. 네. 침례교가 아마 네.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기독교 네. 교파죠. 네, 네. 또 그러고 그냥 신자가 아니고 전도사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격증이라고 신학을 공부를 하신 것 신학도 같더라고요. 공부했다고 하는데 네, 네.
뭐 제가 아는 또 기독교 장로 한 분은 뭐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고 이분이?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그래서 초파일에 사찰 방문 일정을 잡았지만은 이분이 또 이런 그 합장하지 않거나 어떤 기독교식의 어떤 그런 걸 드러낼까봐 한국당 내에서도 내부에서 상당히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그렇다면 공당 대표를 내려놓아라. 예. 네, 이렇게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또 보수 기독교계에서도 또 불교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고 말이죠. 예, 아마 불교계에서는 뭐 자기 신앙을 우선한다면은 공당의 대표직을 내놔라. 뭐 그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또 보수 기독교 단체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불교계 비판에 나섰고 뭐 한국 교회 연합도 월권이다. 인권 침해다. 이렇게 네. 또 하면서 불교계를 공격했습니다. 네, 예, 예. 그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장로, 네. 기독교 네. 장로이셔서 네. 대선 후보 시절 대구 동아세에서 네. 아주 뭐 박대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우리 저 카메라 감독이 지금 전해준 얘기인데요. 그 동아사 측에서 예. 일부러 경례로 그 예. 차를 타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네, 그러게 했다고 해요. 네, 네. 그래도 그래서 아마 그 동아사가 이게 조금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아사로 가기보다는 그러면 근처에 있는 은하사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은하사로 발길을 돌렸는데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 황 대표는 뭐 그 후에 해명을 했어요. 아마 그 자유한국당 내 그 유튜브인가요? 뭐 오른소리인가 거기에서 해명을 했는데 뭐 크리스천으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절에를 잘 가지 않았어. 사찰 의식이나 뭐 절차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좀 배우고 익히도록 하겠으니까 이게 봐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합장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유독 이렇게 기독교에만 좀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들고요. 참 정치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여튼 뭐 이게 종교 문제는 늘 사실은 역대 그 대선 주자들이 네. 다 고민하던 부분입니다. 네, 네. 아마 이 부분은 특히 한국같이 이렇게 다종교 사회에서는 이게 뭐 어떻게 하게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관용이랄까 이런 그 톨레랑스가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예 참석하지 않든가. 그렇지 안 하면 않으면 또 안 한다고 난리 나요. 그렇죠. 아니면 그걸 가면 또 뭐 그것도 해주면 또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정치인이 그 정도 융통성 내지는 그 네. 융통성 발휘해야지 하죠. 네,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